네, 우리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죠. 고객의 요구 수준도 많이 올랐고 병원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의 견해들이 있는 게요. 인류가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한 아픈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파서만 병원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 아파도 우리는 좀 더 젊어지고 또 예뻐지기 위해서 병원을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가서 받는 치료 이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내가 아파서 가든 어떻게 해서 가든 가서 치료는 너무 당연한 거가 되는 거죠. 내가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면 이 수술은 당연히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간다면 이건 당연히 아픈 거는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외에 고객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기대와 가치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이렇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 각각의 직원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만 그들의 역할에서 충실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 바쁜 아침 시간에 대기하는 고객은 이 병원 접수 담당 직원이 얼마만큼 접수를 잘하는지 또 저 임상병리사가 얼마만큼 피를 잘 뽑는지 저 간호사가 주사를 얼마만큼 잘 놓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기다리는 고객에게 중요한 거는 이 고객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치료를 받고 잘 돌아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바빠서 못 봐주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쁜 병원의 입장도 알면서 또 그리고 대기하는 고객의 입장도 같이 알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곳을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라고 우리는 이름을 칭하게 되겠죠. 자,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이 정말 단순히 위스키 와이키키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환경을 잘 알고 또 이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또 자신의 희생이죠. 누구에게 시켜라 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 자세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을 취득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물론 내가 이 수업을 들었어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증빙 서류 전에 나부터가 그런 그 자격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저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저희 국비전문교육원 정연아 의료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우리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짧은 시간은 아니죠. 긴 시간들을 받으면서 병원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서 좀 더 전문화된 특성, 또 실질적으로 내 몸에 배인 서비스 이 부분까지 만들어서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등의 이제 취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간호학과에서도 또 이러한 서비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간호사들도 좀 더 이 보완된 자격증을 꼭 위한 부분이 아니라 보완된 서비스인으로서 간호사 외의 역량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이든 의료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이제는 코디네이터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전 직원의 코디네이터화다. 전 직원의 코디네이터화. 자, 인류가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한 아픈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아픈 사람이 있는 한 병원은 영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많은 직업들이 스탑이 되었고 또 그렇게 직업을 잃은 분들이 이렇게 국비전문교육원을 찾아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왔을 때 어제까지 내가 일했던 곳이 오늘 갑자기 오지 마라고 해요. 그런 또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이며 내가 하는 일은 앞으로 안전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환경의 변화를 좀 잘 알고 그 환경의 변화에 앞서서 의료라는 환경을 택했을 때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맞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아파야만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안 아파도 병원을 가요. 머리도 좀, 그죠? 심고, 눈도 좀 좋게 만들고, 이도 새로 좀 바꾸고, 피부의 혈색까지도 안티에이징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형이나 미용, 피부 분야, 안 아파도 웰빙이나 안티에이징이 나오면서
좀 더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의료라는 부분들이 각광을 많이 받게 되고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었는데요. 병원 안에서 의사, 간호사, 이 의료인들 역할 외에 이 바쁜 병원의 환경을 잘 알면서 이 또 본인이 들어와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이 의료 서비스 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자격증이라는 게 자격증만 취득해서 무늬만 자격증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저희는 1번을 인성, 또 열정과 마인드, 태도, 자세로 봅니다. 많은 병원들의 그 실무 관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 또한 병원 컨설팅을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서 의료인이든 서비스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는 이 직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과 자세, 태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감정 조절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욱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병원을 나오거나 사직서를 쓰게 될 경우 다른 곳에 가도 또 마찬가지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 바이러스 없는 곳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니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한 20년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이 교육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나는 유형별로 안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종이 나오듯이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응대를 할 것인가. 정말 내 기준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응대나 관계법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마스크를 끼는 거와 똑같죠. 나를 보호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의료 환경에서 굉장히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인류가 있는 한은 영원히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 이전에는 아프면 가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됐지. 이제는 치료 잘 받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이 돼버렸어요. 자, 그 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다양한 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아는 게 우리 의료 서비스인들의 역할이고 역량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듯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들어가고 기본적인 그 병원의 문화를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굴 하나 믿고 들어간다든지 그냥 뭐 내 백으로 들어간다든지 의료 라이센스 있다라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견디지 못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게 나오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칼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그 주장한 고객만족 4대 가치는요. 첫 번째 단계가 기본 가치, 두 번째 단계가 기대 가치, 세 번째 단계가 희망 가치, 네 번째 단계가 미지 가치입니다. 물론 고객들은 이 네 가지를 외우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갈 때 이 네 가지를 알고 뭐 이렇게 다 만족시켜줘야 내가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MOT 접종 공식처럼 내 머릿속에서 이 네 가지가 항상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우리 병원 서비스인들, 의료 서비스인들, 병원뿐만 아니라 고객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모든 접점의 서비스 요원들은 이 칼 알브레이트의 고객만족 4대 가치를 염두에 두시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면 훨씬 더 고객 만족에 가까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기본 가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기관이든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목적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입니다. 이 단계가 만족이 되어야 2단계, 3단계, 4단계 부분에서 만족을 이룰 수 있지. 일단 1단계에서 꺾여버리면 2, 3, 4단계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자, 1단계 기본 가치는 병원으로 치면 내 아픈 곳 잘 나았으면 좋겠다. 자, 내가 이 손이 찢어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자, 봉합을 하고 나오면서 이 상처가 잘 아물었으면 좋겠다. 이게 1단계죠. 이게 2차 감염 안 생기고 잘 나았으면 좋겠다. 자, 음식점에 내가 갔으면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1단계죠. 예, 1단계 가치입니다. 자, 2단계 가치를 우리는 기대 가치라고 합니다. 역시 1단계가 형성이 되어야 2단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기대 가치는 환경과 청결, 위생을 의미하죠. 특히 병원은 위생과 청결의 대명사기 때문에 화장실부터 대기실, 고객들, 환자가 앉아있는 모든, 눈에 띄는 모든 요소 하나에서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야 되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이 좀 더럽다든지 음식점에서 깔끔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이 된다면 그 집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다음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단계 기본적인 가치 외에 기대 가치도 꼭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3단계 희망 가치가 있습니다. 자, 희망 가치는 프로세스적인 부분이다. 자, 프로세스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절차죠. 내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됐다. 또 계산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 뭐 일로 갔는데 절로 가라 한다. 절로 갔는데 여기로 가라 한다. 무언가 우왕좌왕스럽다.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기 시간이 무작정 길다. 뭐 등등의 서비스가 불만족이 생기면 3단계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음식점에 갔는데 손님도 별로 없는데 대기 시간이 한참 걸린다든지 난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희망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무언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다면 이 3단계 가치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겠죠. 자, 4단계 가치가 미지 가치입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를 잘 형성하고 나면 이 4단계 가치가 마지막 가치인데요. 바로 고객 감동의 가치입니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서비스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시면서 깜짝 놀라는 서비스를 받아보셨나요?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깜짝 놀라는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하면서 모 안과에서 깜짝 놀라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눈을 수술하고 나면 조금 저녁에 가려고 하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무진으로 집에까지 데려다 준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병원이 물론 4단계 미지 가치를 충족시켰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저에게 충족시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4단계 뭐 수술도 제대로 안 돼. 병원이 뭐 지저분해. 뭔가 프로세스가 엉망이야. 라면 아무리 나를 리무진으로 데려다 줘도 이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라식 수술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이 20년 전이었으니까 이 칼 알브레이트의 고객 만족 4대 가치도 모를 때인데 이 수술을 하면서 정말 1, 2, 3, 4단계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칼 알브레이트의 고객 만족 4대 가치인데요. 여러분이 계신 병원에서 또는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면 결국 병원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우리 병원에 고객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병원 경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또 어떤 점이 좋습니까? 직원의 복리나 복지도 좋아지면서 병원도 잘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역할들은 이제는 원장님, 병원의 오너, 주인만의 역할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면서 칼 알브레이트의 고객 만족 4대 가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칼 알브레이트의 고객 만족 4대 가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